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코드, 병원에서 하는 수술, 심지어 즐겨 연주하는 기타까지.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사실은 수백 년 전 중동의 한 황금 시대에 맞닿아 있다는 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놀라운 황금 다리를 함께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수학, 알고리즘, 기타. 딱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역사적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 비밀의 장소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힌트가 바로 여기 있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매일 경험하는 그 알고리즘, 이 단어 사실은 무려 1200년 전 페르시아의 위대한 수학자였던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이 거의 사라질 뻔했던 암흑의 시대로 말이죠. 바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직후의 유럽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면서 말 그대로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식의 다리도 함께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스의 철학, 인도의 수학, 페르시아의 과학 같은 엄청난 유산들이 유럽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서관은 불타고 학문은 잊혀졌죠. 당시 유럽이 얼마나 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어요. 로마 숫자로 126 더하기 157을 하려면요, 이렇게나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를 하나하나 분리하고 더하고 또 그걸 다시 합치고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힌두 아라비아 숫자로는 어떤가요? 그냥 딱 한 줄이면 끝납니다. 이 엄청난 단순함 속에 바로 지식의 혁명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과연 어떻게 암흑시대의 유럽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동쪽에서 왔습니다. 유럽이 잊어버렸던 지식의 횃불을 다시 밝힌 곳, 바그다드에 세워진 지혜의 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새로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에 바그다드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긴 그냥 평범한 수도가 아니었어요.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의 잊혀진 지식들을 싹 다 모아서 번역하고 심지어 그걸 뛰어넘으려고 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지식 프로젝트의 중심지였죠. 이 지혜의 집이 진짜 위대했던 건요, 바로 그 개방성이었어요. 여긴 종교나 출신 같은 걸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학자들이 나란히 앉아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유클리드를 아랍어로 번역하면서 인류의 지식을 구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시 칼리프 알마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지식을 구하라고 조언하자 그는 제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혜의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과거를 존중하는 걸 넘어서 지식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증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옛날 책을 번역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대의 지식을 완전히 흡수한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혁신의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낸 거죠. 그야말로 혁신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쓰는 수술용 메스도 이때 발명되었고요.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이란 단어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 연주 기계까지 만들어냈죠. 예술부터 공학까지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콰리즈미의 대수학은 정말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알자부르, 부서진 것을 복원한다는 뜻처럼 그는 미지수 X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답을 찾아내는 체계적인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GPS부터 금융시장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언어의 시작이었습니다. 4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 아랍이 지배하던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던 단 하나의 도서관에 있던 책의 수입니다. 40만 권. 그 당시 기독교 유럽 전체의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쳐도 이 숫자에 미치지 못했어요. 지식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특정 종교나 민족만의 과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인, 기독교인, 유대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건 신앙이 아니라 학문의 공용어 역할을 했던 아랍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걸 아랍어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지식의 횃불이 어떻게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르네상스에 불을 지폈을까요? 여기서부터 역사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연대표가 바로 그 지식의 바통 터치 순간을 보여줍니다. 1085년 기독교 군대가 스페인의 톨레도를 점령하고 보니 거기에 아랍의 도서관이라는 엄청난 보물창고가 있었던 겁니다. 유럽 학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대대적인 번역이 시작됐죠. 역사의 아이러니는 1258년에 몽골군이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때 그곳의 지식은 이미 라틴어로 번역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횃불은 꺼지기 직전에 정말 기적처럼 안전하게 전달된 거죠. 다시 말해 수세기 동안 유럽에게 아랍 세계는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가는 유일한 다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 다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는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먼 옛날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우리는 매일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커피에 시럽을 넣을 때,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잘 때, 기타를 연주할 때, 사실 여러분은 이슬람 황금 시대의 메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지식을 한데 모아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도 바로 그 시대의 유산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랍 세계가 수세기 동안 정성스럽게 가꾸어온 지식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었던 꽃이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발견과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시대의 정신을 이 한마디가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지식과 학문을 그 어떤 것보다 숭고하게 여겼던 정신. 바로 이것이 위대한 황금 시대를 이끈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역사는 종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숨겨진 역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일 겁니다.